어느 날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마치 당신을 바라보는 얼굴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똑같은 얼굴 생김새, 똑같은 눈, 똑같은 어조,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선 뒤편에서 다른 의식이 드러납니다. 윤게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턱입니다. 모든 진정한 깨달음은 정체성 상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고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죽음처럼 경험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벗겨진 것 같고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변화와 심리적 붕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나라고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주변 환경의 기대, 가족의 믿음, 그리고 사회의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이러한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먼저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이 소외감은 영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리는 다르게 들리고 말은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는 더 얕아집니다. 이는 내면의 체계가 다른 차원의 존재에 적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마음의 첫 반사 작용은 저항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갑자기 실존적 위기로 변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의식의 탄생의 고통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경계 너머의 현실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은 무의식의 어두운 물속에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우리 자신의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 마치 광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남에 대한 가장 큰 망상은 그것이 빛나고 평화로운 과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파괴를 겪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정체성, 신념, 관계, 심지어 기도하는 방식까지 말입니다. 당신의 낡은 의미 체계가 더 이상 새로운 의식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면의 침묵이 손짓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에게 익숙해진 어떤 기준점도 없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승인도 거부도 성공도 불안도 없이 그저 존재의 빈틈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영혼이 재건됩니다. 융의 한 내담자는 이 시기를 공허 속을 떠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정체성에 지배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자아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성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강력한 사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식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작은 반영일 뿐입니다. 깨달음은 이러한 거짓된 정의들을 하나하나 벗겨냅니다. 정의들이 제거될 때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정화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마치 깊이 박힌 딱지와 같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피가 납니다. 이 피가 영혼의 탄생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섭니다. 옛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융기 죽음 전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묘사한 과정이 여기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 중단은 단지 깨어남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정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실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 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아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꼬리표 하나하나가 당신을 자유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깨어남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내면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을 관찰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심리적 진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환상만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체 속에서 인내심은 필수적입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는 매 순간 의식은 조금씩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은 빛의 자궁이다. 어둠에서 도망치는 자는 결코 빛의 탄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처한 불확실성조차도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다시 자신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진정으로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깨어남의 첫 번째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오래된 정체성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듣는 모든 단어는 당신을 그 껍질에서 조금씩 더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저 형태도 없고 순수하며 침묵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말과 역할, 그리고 기대가 그 의식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고, 사회는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문화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페르소나, 즉 사회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라고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말 그대로 가면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이 가면을 써야 합니다. 사회는 벌거벗은 자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울면 조용히 해라고, 화가 나면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꿈을 꿀 때 이러한 말들은 당신을 훈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순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아닌 정체성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면은 너무나 확실해져서 당신은 그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면 소중함을 느끼고 누군가 당신을 판단하면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위험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죽이면서 동시에 당신을 살려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이중성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겉으로 아는 나와 내면에 조용히 사는 진짜 나입니다. 이 이중성이 커질수록 내면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한쪽은 안정을 원하고 다른 쪽은 자유를 원합니다. 한쪽은 적응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모든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가면 뒤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지로 짊어져야 했던 패턴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마치 감옥처럼 조용히 구축됩니다. 모든 감정, 모든 반응, 모든 선택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강해 보여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영혼의 부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본질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존경받는 이미지.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커져갑니다. 이 공허함은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측면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경고합니다. 꿈속의 거울, 가면, 군중 등 기이한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상징들은 억압된 자아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다시 자신에게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이 부름을 억누릅니다.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벌거벗음이 자유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정, 관계, 직업조차도 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짓된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삶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러한 해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당신을 정화시켜 줍니다. 영혼은 진실을 숨기면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뒤에 숨겨진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빛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위험하면서도 필수적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빛뿐만 아니라 억눌렀던 어둠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 모두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신은 그것들을 거부하는 대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둠은 사실 당신 정신의 미완성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의식과 통합할 때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을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시작된 공허함은 자유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거울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패턴이 깨졌을 때 남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은 사회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깨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의 해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해체는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가면을 벗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천천히 죽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당신 자신, 아니면 사회가 당신에게 원하는 당신 자신. 그림자의 부상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억압하고 거부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 창의력,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빛에 도달하기를 갈망하지만 빛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뿌리가 아직 땅에 닿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당신 내면의 모든 부적절하고 부끄럽고 사랑스럽지 못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거부당하고 무시당했던 감정, 억압된 욕망, 분노, 질투, 심지어 은밀한 감탄까지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에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자를 보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가면을 쓰도록 이끕니다. 한쪽이 선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워지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한쪽은 억눌린 비명처럼 내면에서 메아리칩니다. 이 비명이 잦아들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행동에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자신 안에 억눌려 있는 측면들입니다. 누군가 오만해 보인다면 자신 안에는 용납하지 않는 자만심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약해 보인다면 자신의 비겁함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 속에 억눌러 온 모든 것은 언젠가 운명으로 당신에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가면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뒤에 숨겨져 있던 분노, 질투, 야망, 탐욕, 수치심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어둠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밤과 낮이 서로를 보완하듯 당신의 빛은 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진실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누른 모든 감정은 언젠가 걷잡을 수 없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노의 폭발로, 때로는 질투의 발작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공허함으로 바로 그때 그림자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봐. 그림자가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여. 그림자를 알지 않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림자 안에 당신 영혼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과정인 개성화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때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감정들이 자각을 통해 변화하면 지혜가 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는 법을, 질투는 욕망을 이해하는 법을, 두려움은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인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림자의 부상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처럼 결국 새벽은 밝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가 아니라 내면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림자는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림자와 함께 떠오릅니다. 어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말입니다. 그림자가 완전히 떠오르면 당신의 내면 세계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산산이 조각나는 침묵입니다.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때 그 그림자도 당신처럼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는 오랫동안 억눌려 온 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보이고 싶어하고 받아들여지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거부하면 벌을 내리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윤근 빛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선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타인의 결점을 변명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내면의 반영이 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세상과 화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민이 모든 판단을, 자각이 모든 분노를, 수용이 모든 두려움을 대체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면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 신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통합될 때 선이나 악과 같은 개념을 초월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며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정신적 해리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진정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질병이나 광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정신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에게는 이 과정이 종종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익숙한 정체성 패턴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패턴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능력도 상실합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이 당신을 삼키지 않으면 당신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종 고통, 불안,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어제는 안심이 되었던 개념들이 오늘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신은 가면을 벗고 취약하고 정체성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단계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해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일종의 실존적 공허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해리는 그림자와의 접촉이 확장된 것입니다. 억압된 내용이 갑자기 의식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억압된 기억, 거부된 욕망, 무시된 고통,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혼돈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아가 통제력을 잃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혼돈 속에 잠겨 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잠재력이 시작됩니다. 자아가 해체될 때 무의식과 새로운 연결을 맺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낡은 나가 무너지는 곳에서 새로운 나가 싹틉니다. 이 과정은 철학적으로 죽음과 재생의 원형에 상응합니다. 낡은 정체성은 죽고 새로운 의식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생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융의 임상 사례에서 이 과정은 종종 심한 우울증,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때로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한 환자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를 알게 되었다. 이 문장은 정신적 붕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것만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꿈은 더욱 강렬해지고 상징은 말을 하고 우연은 더욱 증가합니다. 우주는 마치 외부에서 내면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정신이 무의식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신호를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범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속으로 강렬하게 흘러들어와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현실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융은 이 시기를 의식적인 관찰과 상징적 자각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리는 단순히 사라지기 위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기 위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자신이 피하는 모든 것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사실 정신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파괴하는 오래된 구조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사람은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자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하고 더욱 완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을 산산이 조각내지만 자각적으로 경험하면 진정한 본질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어떤 가면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순수함, 어떤 정체성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조용한 붕괴는 사람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조용한 파괴만큼 심각한 외부 충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붕괴는 외부적으로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구조화입니다. 오래된 구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의미의 무게와 함께 무너지면서 의식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역할, 정체성, 사회적 인정 모두 껍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 껍질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파괴는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시점에서 심리적 죽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신성한 잠재력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체성을 넘어선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어둠에 맞설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름, 직함,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침묵의 증인, 즉 관찰하고 느끼고 깨닫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체는 완료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통합의 조용한 승리는 박수갈채도 과시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것은 존재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단계에서 전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여깁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림자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말이 아니라 자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반응을 감시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을 판단하지 않고, 더 이상 욕망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자신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승리는 이러한 자각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선과 악 너머에는 오직 있는 그대로만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에 침묵합니다. 외부 세계의 인정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융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즉 자신의 중심을 확립하고 외부의 권위가 아닌 내면의 진실에 자신을 기반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의 중심이 안정되어 더 이상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정체성이 아니라 자각의 상태입니다. 정체성을 넘어선 이 중심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짐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존재하는 것 안에 존재할 때 사람은 자신의 창조적 힘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삶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고통조차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고통 또한 변화를 위한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 모든 사건 뒤에는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융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완치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현실적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통합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현실은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단점과 화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묵묵한 대답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말로가 아니라 평화의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영혼의 묵묵한 감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 또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승리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 상태입니다. 이 균형은 자신 안의 모든 양극성, 즉 사랑과 분노, 두려움과 용기,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더 이상 어떤 양극성도 거부하지 않고 각자를 적절한 위치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억누르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림자와 맺는 관계가 당신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은 여전히 전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악수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내면의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은 거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면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외부 세계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낡은 정체성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자각만이 남습니다. 이 자각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침묵이며 평화와 힘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융의 말처럼 침묵 속에서 통합이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승리라기보다는 재탄생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모든 부분과 함께 온전해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 사랑과 분노, 희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며 모두 소중합니다. 이 온전함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으로 측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도전은 깨어남의 기회이며 모든 상실은 자각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자각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지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행동에서 느껴집니다. 융의 한 제자는 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삶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의 상태로 이를 행합니다. 이것이 통합의 본질입니다. 권력의 침묵이 지혜와 자각을 만날 때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침묵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빛,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보았기에 삶의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 이전에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고 변화무쌍한 단계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탄생은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정체성과 무의식의 파괴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쌓아온 가면, 사회적 역할, 정체성 패턴을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갑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죽음 이전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유령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생은 종종 고통스럽고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분노, 거부된 욕망, 잊혀진 꿈,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내면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자아가 익숙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잃었다고 느끼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 과정의 각 단계는 일종의 심리적 죽음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사람은 해체된 정체성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러한 탄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평생 집착했던 모든 환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공, 인정, 신뢰,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정체성의 구성 요소였지만 이제 모두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질 때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 이전에 태어난다는 것은 영혼의 모든 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탄생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인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고요하지만 심오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선택,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은 인식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삶의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중심을 제공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역사적 인물과 신비로운 경험의 사례를 자주 인용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어라. 그래야 진정한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적인 소명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탄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타인의 그림자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은 더 이상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이해입니다. 죽기 전에 태어나는 것은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소멸과 재생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래된 정체성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진정한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고통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빛의 충만함을 볼 때 삶은 더 이상 오래된 경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분노, 그리고 수치심은 지혜, 수용, 그리고 깊은 평화로 이어집니다. 융은 바로 여기에서 개성화 과정의 정점을 묘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고 더 이상 비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느낌은 마치 조용한 황홀경과 같습니다. 더 이상 삶을 경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존재의 깊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전에 태어난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생은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하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달성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질로 태어날 때 주변 환경에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참여의 상태입니다. 모든 경험은 스승이고 모든 만남은 거울입니다. 이 고요한 탄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함과 우주의 온전함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융의 말처럼 진정한 자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신 안의 죽음을 허용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죽음 전에 태어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